안녕하십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이번에 그 대법관 또 추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 김상환 대법관이 이제 그 12월 달에 올해 그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임 대법관 추천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그 추천 10월 7일까지 후임 대법관 추천을 받는다. 야, 이게 그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봅니다. 김상환 대법관은요, 어떤 분이냐면 이제 그 김명수가 추천해가지고요, 문재인이가 임명한 아주 이제 그 진보 좌파 대법관이 김상환 대법관입니다. 이분이 그 나가고, 이분이 정년 12월 달 되가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임 대법관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현재까지 이제 그 5명을 추천했고요. 이번에 그 추천하면 이제 그 6번째 추천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새로운 이제 그 추천된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엄상필 대법관. 엄상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죠. 23기. 옛날에 정경심이 4년하고 조국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엄상필이잖아요. 23기 연수원. 윤석열 대통령 동기죠. 엄상필 대법관. 이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신숙희 대법관. 그 다음에 이거 또 23기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죠. 노경필 이번에 대법관 추천했잖아요. 얼마 전에. 노경필. 그 다음에 이거 박영재 자이. 그리고 이제 이거 이수견. 현재 이거 5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했다. 근데 이번에 김상환 후임으로 이제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6명이 됩니다. 6명. 야, 대법관은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전부 다. 물론 이제 국회 청문회와 동의를 받죠. 동의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동의를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이번에 바뀌면요, 9명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바뀌는 게 9명이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6명 추천했다 했잖아요. 거기 조희대 대법원장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임명한 3명이 또 있죠. 바로 이제 그 오석준 대법관, 그 다음에 그 서경환 대법관, 그 다음에 그 저하고 권영준 서울대 교수하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3명을 임명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6명을 추천해 또 바꾸면 총 이제 그 9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9명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대법원은 이제 총 대법원장 포함해가 14명이죠. 대법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3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14명이잖아요. 그 중에 대법관 중에 한 분이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는 이제 일이 많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이 되면 13명이 전원합의체로 재판을 한다. 이게 이제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재판할 때는요,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찬반을 표시해야 됩니다. 가장 이제 그 늦게 대법관이 된 사람부터 인용이냐 기각이냐 자기 의사 표시를 늦게 된 사람부터 해서 선임 순으로 이제 자기 의견을 밝히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장이 의견을 밝힙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대법원장은 관행적으로 동수를 안 만들고 다수 견해에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6대 5다. 그러면 이게 대법원장이 6대 6을 안 만들고 7대 5로 갑니다. 옛날에 그 조국 이재명이,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을 살려줄 때 있잖아요. 그때도 7대 5였잖아요. 권순일이가 이제 선임이니까, 권순일이가 이제 6대 5를 만드니까 김명수가 잘됐네. 뭐 원래도 이게 그 관행도 그런데 이 김명수도 이제 이재명이 살려주고 싶잖아요.
같은 좌파니까. 근데 명분은 관행이 있으니까 권순일이가 6대5 하니까 바로 이제 그때 그 김명수가 7대5, 7대5로 이제 이재명이가 살아났던 거죠. 이거는 이제 관행입니다. 대법원장은 다수견에 따른다는 게 관행입니다. 법은 아니에요. 근데 법에는 대법원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법에는 이제 그 캐스팅 보트 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전화배치에서 6대6이다. 6대6이 될 수도 있잖아. 왜? 6대5가 될 수도 있고 6대6이 될 수도 있죠. 왜? 판사들 중에 기피 신청할 수가 있잖아. 옛날에 이재명 때도 어떤 재판관은 이게 내가 이재명이하고 관여됐다 이러면 피하거든. 기피 신청. 자기 스스로 이제 피하죠. 회피. 자기 스스로 이제 이걸 회피를 합니다. 회피. 그러면 이제 그 6대5도 되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6대6일 때는 이제 그 동수다. 이럴 때는 이제 그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집니다. 총 6대6으로 끝났다. 이러면 대법원장이 그냥 캐스팅 보트니까 대법원장이 6쪽에 가 있으면 그쪽이 그냥 이기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게 동수가 될 때는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진다. 근데 대부분은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수견에 때리는 게 다수견의 편에 서는 게 관행이었다. 역대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법원의 구성이 확 바뀝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9명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게 6명째다. 그러면 이게 확 바뀌죠. 그러면 현재 그 대법원의 구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제는 이제 그 좌파 대법관은 이제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좌파 대법관은 이제 그 오경미, 이자가 있죠. 오경미. 이자가 이제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흥구가 있죠. 이흥구가 이제 그 조국 대법원 사건에 그 있잖아. 이흥구. 이자는 이제 조국이하고 대학 동기인데 학교 다닐 때 구속대가 학생운동 하다가 좌파 중에 좌파가 이흥구죠. 이흥구. 이자는 이제 조국 재판부에서 이자 때문에 조국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대세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이흥구. 그 다음에 오경미는 유명한 좌파니까 학생운동권 오경미. 그러면 이게 둘이밖에 없다. 이제 그 대법원의 좌파는 오경미 하고 이제 이흥구 둘이밖에 없고 전부 이제 자유우파 중도 보수로 하죠. 보통 중도 보수로 다 이게 바뀌었다. 우리 한때 문재인 때는 거의 뭐 과반 이상이 민변이나 좌파로 채워졌잖아요. 이제말로 대법원이 정상화됐다. 둘이 빼고는 다 중도 보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렇게 대법원이 바뀌면 누가 가장 불안하고 누가 가장 지금 떨고 있을까요? 대법원 구성이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은 이제 물론 조국이는 뭐 자포자기일 겁니다. 조국이는 이게 바로 구속이니까 어차피 자포자기인데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이제 이재명이죠. 누가 뭐래도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는 이제 대법원이 확 바뀌니까 본인은 이제 뭐 사법적으로 리스크를 돌파할 방법이 없다. 왜? 이제 1심은 끝났잖아요. 선거법이나 위정교사나 1심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2심은 얼마나 걸릴까요? 선거법은 이게 49명 증인 중에 2심은 이제 거의 다시 부를 사람이 없죠. 그러면 원래 법에는 이제 633, 3개월 내에 끝내게 돼 있죠. 저는 충분히 법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 2심은 이게 3, 4개월이다. 대법원도 이게 법을 지킨다. 그러면요. 11월 15일에 선고되면 이재명에게 내년 상반기 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배지가 달아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434억을 토해내는 이런 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떨고 있는 거예요. 위정교사도 마찬가지죠. 왜? 대법원은요. 대법원장이 이재명이보다 국가 서열이 높아요. 야당 총재는 국가 서열이 낮아요. 야당 총재도 국가 서열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뭐 국무총리, 헌재소장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야당 대표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게 국가 의전 서열이 여야 대표가요 3부 요인보다 낮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재명이 의식할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이
의식에서 이게 뭐 눈치 볼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대법관들도 이게 전부 다 국회에 동의받은 장관급들입니다. 전혀 눈치 안 봅니다. 현직 대통령도 눈치 안 보는데 이재명이 하는 난리인데 뭐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대법원은 오로지 법이 뭔지, 법과 원칙, 그 다음에 증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만 따지지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자구우면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럴 대법관이 제가 보기에 없다. 이재명의 구명줄 대법관이 오경미, 이영구 둘이 가지고 됩니까? 됩니까? 제가 보기에 뭐 전혀 저는 희망이 없다. 더군다나 이재명 사건은 간단하죠. 위정교사나 선거법이 이게 전화배치로 갈 이유도 없죠. 그냥 이게 부에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저는 지금 이제 대법원의 변화를 보면 든든합니다. 이재명이가 비빌 데는 없고 구명줄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대법원장이 바뀌잖아요. 원래 문재인 때는 전부 좌파 대법관이 8명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문재인이 바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요. 첫째는 대법원장이 바뀌는 거예요. 김명수를 임명해 보세요. 이재명이가 놀 때 문재인이가 김명수를 제일 먼저 임명했잖아요. 문재인이가 김명수를. 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니까 까면 안 되는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지금 빨리 기소해야 됩니다. 김명수 임명하니까 나머지 대법관들이 전부 다 좌파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니까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바뀌잖아요. 대법원장이 바뀌니까 대법관이 전부 보수, 중도 보수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대법원장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바뀌면 대법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법원이 바뀌면 고등법원이나 일반 법원도 바짝 긴장해서 바뀝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서고 나서 재판이 신속하게 이제 2개는 종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원이 바뀌면 법원은 법치의 최후 보루잖아. 사법부가. 법원이 바뀌면요. 우리 정치도 바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든 조국이든 문재인이든 좀 법원에서 치내면요. 법원이 바뀌면 우리 정치도 좀 바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사법부가 살아야 법치가 살아야 정치도 바뀌고요. 이재명이 같은 범죄자를 척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하고 이번에 새로 이제 추천 절차가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있으니 이번에 대법관이 좌파 3명이 있었는데 이제 김상환 나가고 오경미하고 이제 이영구 2명이 남았다. 그래서 이재명이나 범죄자들이 설 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